급등TV의 빵영입니다. 오늘의 트레이더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장이 전반적으로 지수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코스닥, 코스피 개인 기간 순매수 순위 이런 방식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봐드릴게요. 지수장이라는 건데, 지수장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단 지수 자체를 보면 알겠죠. 지수가 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 올랐죠. 그리고 코스닥도 올랐죠. 그러면 코스닥이 올랐으니까 코로나 테마주들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이것만 보시고 하면 됩니다. 시젠이 올랐느냐, 시젠이 올랐냐 해서 시젠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코로나 테마주들은 조정이고요. 지수장의 특징상 오늘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제가 특별히 오늘 시가총액 상위군들을 한번 보는 걸 하겠는데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른 건 없지만 외국인들이 3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3일째 들어오고 있고요. 또 삼성바이오스는 외국인들이 개인이 이틀째 사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양매수 들어왔고, 셀트리온도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LG, 삼성 SDI, LG화학 다 양매수. LG생건은 나갔죠. 그리고 현대차도 나갔고요. 카카오는 기관만 들어왔네요. 삼성물산은 어차피 이거 삼성전자랑 똑같은 거니까. SK텔레콤도 나갔는데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양매수. SK도 그냥 기관이 많고요. 이거는 또 개인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상위군 10개, 현대차까지 봤을 때 대략 지수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 우는 빼고 셀트리온,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여기까지, 그리고 더 추가하면 카카오까지 이렇게 거의 한 8개 되는 종목들이 다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은 들어왔다는 부분이 코스피 지수 종목, 지수를 끌고 가는 대형 종목들, 시가총액이 대략 시가총액에서 거의 한 30% 이상 차지하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다. 그것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그냥 지수를 나름 세운 다음에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기관이 들어왔고요. HLB 양매수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양매수 들어왔고요. 펄어비스도 양매수 들어왔고, CJENM도 외국인 매수, 알테오젠은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만 들어왔고요. KMW도 외국인 좀 들어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기관, 에코프로비엠 양매수 세게 들어왔고요. SK머티리얼즈 이것도 양매수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제넥신 들어왔고요. 원익 IPS 이것도 기관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이시는 부분이 뭐냐? 이 지수주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뭡니까? 시젠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밖에 안 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그 코로나 이후 이제 4월달 랠리에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이 지금 개인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지수장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그 대형 지수주들의 외인 기관 매수가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 특성이 뭡니까?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뭔가 이 양 테마 말고 요 양 테마에서 곁들여 들어가는 서브 테마들이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를 올라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삼성전자와 또 그 패밀리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당연히 아까 우리 수급을 체크했지만 테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장비주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양매수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테크윈 요것도 핸들러 요것도 외국인 들어왔고요. TCK 요것도 되게 유명한 종목이죠. 요것도 양매수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도 기관이 세게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지 않더라도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반도체주인데 반도체주에 오늘 양매수 세게 들어온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들 보시면 오늘 양매수 세게 들어온 종목들, 요게 이제 지수주를 움직이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오를 볼까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요. 바이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의 양매수 또는 기관이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HLB 같은 종목들이 좀 중요합니다. HLB가 지수주잖아요. 근데 지수주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가 요거 코스닥 역시 지수로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그 밸류체인 상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힘이 들어오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셀케 지수를 핸들링하기 위한 셀케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HLB 요 세 종목과 또 못 오른 개별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개별주들이 올라왔나요? 안트로젠 같은 종목들이 올라왔죠. 요거는 뭐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양매수 들어왔는데 요것도 비슷하게 못 오른 개별주 개념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플러스 알파 테마죠. 그래서 메인 테마인 반도체 바이오가 아닌, 그러니까 요거는 코스피, 요건 코스닥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추가로 같이 움직일 종목이 필요한데요. 요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연관이 돼 있거나 바이오인, 셀트리온 이런 그 바이오 쪽은 좀 다르고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어떤 특징적인 글로벌 그 테마에 엮여있는 애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에 이번에 이번 지수장에서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전까지 지수장이 된다면 2차전지가 조금 더 아직은 힘이 더 있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보셨겠지만 LG화학과 삼성 SDI가 둘 다 그 2차전지죠. 근데 둘 다 양매수 세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얘네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조금 우리가 대장주로 보고 있는 게 보통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어제 신고가 찍고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전방에서 5일선 타고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 아주 강하게 들어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120억이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게 뻔히 알아요. 실적이 안 좋은 게 뻔히 아는데 지금은 그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수급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이 간다면 이제 밑에 있던 애들이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올라왔던 동아기업이라든지 삼진 L&D 요것은 삼진 L&D는 이제 단기 종목이고 그냥 잡주니까 얘는 이제 움직임이 이번에 이게 과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꼭 얘뿐만 아니라 뭐 CIS 요때 보이실까요? 요때 이제 이때가 이제 그 테슬라가 막 올라갈 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박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얘도 지금 신고가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CIS 말고도 또 비슷한 종목이 뭐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뭐 신고가 패턴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뭐 PNT 같은 경우에도 다시 신고가 근방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지수장에서는 무조건 수급적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물론 개별재료라든지 뭐 개인이 핸들링하는 종목들이야 당연히 이런 수급이 의미가 없지만 이 지수주를 움직일 때 이 지수의 대장이 시총 대형주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애들이 따라갈 때는 이렇게 꼭 수급을 같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뭐 굳이 더 따지자면 5G 정도 있는데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미중 분쟁, 화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FR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요. 얘는 사실 대형주가 마땅한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애들이 이 대장지를 못하는 못하는 종목이고요. 뭐 기관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과거에 KMW라는 종목이 대장을 했었는데 추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5G가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KMW보다는 이런 에코프로 BM처럼 명확하게 이 외국인 기관이 땡기는 종목이 아니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가 좀 더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5G는 뭐 그냥 이슈 모델로 또는 뭐 대북주 정도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미가 없는 장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테마들은 사실 테마주라기보다는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알아서 따라가는 종목들이라서 재미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젠이라든지 뭐 마스크 대장주 KM, 또 손소독제, 한국알콜 이런 종목들 다 오늘 음봉인데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구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전까지 조정을 받고 한 달,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21선을 이제 땡기겠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제 나중에 슈팅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이런 식의 지수장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수장에서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재미가 없다라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방법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짧게 한 달 정도 보고 홀딩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 한 번만 더 타시든지 뭐 먹을 구간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단타치기 일단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